안녕하십니까.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뉴스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지난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제327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0일간의 일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 조례안 19건, 동의안 2건 등 총 23건의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한편 최지연 의원 등 9명의 의원의 5분 자유 발언과 각 상임위원회별 현장 방문이 있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소식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2024년도 광주시와 시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11월 1일부터 14일까지 14일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서류 제출 요구 목록 승인의 건을 처리했습니다. 상임위별로 처리한 조례안으로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공유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7건, 환경복지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건,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6건, 교육문화위원회에서는 광주광역시 국가유산 지킴 및 활동 지원 조례안 등 4건, 총 19건의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또 구대의회 제3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홍기월 의원을, 부위원장으로 박희율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또 광주도시공사 사장 인사청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는 박필순 의원을, 부위원장으로는 임미란 의원을 선임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폐회사에서 자영업자 폐업률이 심각한 실정이며 가계부채의 증가로 광주경제, 특히 서민경제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정부가 공개한 내년도 광주광역시 국비 예산은 금년에 비해 1,818억 원이 늘어난 3조 3,244억 원으로 확인됐다며 이번 국비 확보로 그동안 막혀있던 부분이 다소 해소됐지만 미반영된 현안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과정을 면밀히 살피고 추가적인 국비 확보에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정다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공유촉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공유촉진조례 및 재능 나눔 활성화 조례를 통합하여 규정함으로써 물적과 인적 자원의 공유촉진 및 나눔 활성화를 통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고자 발의됐습니다. 박필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광주광역시 택시 운송사업 발전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자동차의 지역 특성과 교통 환경에 맞는 운행 연한을 규정함으로써 경영난을 해소하고 차량 내구성 및 품질 등을 반영해 현실화된 제도의 운영을 통하여 시민의 교통안전과 편의 제고를 위해 발의됐습니다. 광주광역시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 사업과 장애인 기업을 우대할 수 있는 사항을 신설하여 장애인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사업의 주체를 장애인에서 장애 경제인으로 구체화하였고 창업 지원 및 창업 교육과 상담, 정보 제공 등 장애인 기업활동 촉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통해 장애인 기업이 생산하는 물품의 우선 구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의계약 및 공공계약 참여 시 우대 등의 기업활동 촉진으로 장애인 기업이 성장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본 조례안은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구성원에게 의무적으로 층간소음 예방 및 분쟁 조정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동주택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능 일부를 신설하여 층간소음 민원의 청취와 사실관계 확인, 분쟁의 자율적인 중재 및 조정하는 등 공동주택 내 층간소음 관련 자료 수집과 분석의 역할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주택관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 중이지만 처벌 규정이 미비하여 층간소음을 제대로 줄이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층간소음관리위원회가 사회적 갈등으로 치닫고 있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농업 현장에서는 정부의 일관성 없는 정책 결정, 지자체의 대책 부실, 기반 시설 부족으로 농민들이 발을 동동거리는 것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7월 30일 환경부가 기후대응댐 후보 지안 14곳을 발표하였습니다. 광주 전남 가문과 연관된 댐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주암댐 조수구역 내 하순군 동북천에 신규로 짓겠다는 것으로 조수 용량 3,100만 톤 규모의 댐입니다. 광주 지하철 2호선은 우리 도시 교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핵심 프로젝트입니다. 공사 기간이 길어지면서 시민들이 겪는 불편도 커지고 있습니다. 광주 시민들은 언제까지 교통 불편을 감수해야 합니까? 예산 관리의 미숙함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이는 행정의 문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시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보다 철저한 계획 수립과 관리가 필요합니다. 2023년 기준 우리 시의 전기차는 12,500여 대로 전체 대비 약 1.73%입니다. 전기 자동차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구상하여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고 있지만 최근 잇따른 화재 사고로 인해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광주가 정부 보조금까지 지원해주며 전기차를 2만여 대 더 보급하고자 한다 라고만 한다면 시민은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주에는 현재 전문 공연장이 없어 높은 수준의 공연을 접할 기회가 부족합니다. 시야를 넓혀 대중음악을 포함한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제공하는 복합 문화시설인 아레나를 유치한다면 도시 이용 인구 3천만 명, 꿀잼 도시 광주 실현에 더 가까워질 것입니다. 아레나 공연장은 우수한 집객력을 바탕으로 단순한 공연장을 넘어 지역 경제 활성화와 문화적 랜드마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과 극심한 경쟁 속에서 심적 압박을 느끼고 있습니다. 노년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이 언제든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합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합니다. 자살 예방 교육을 강화해야 합니다. 지역사회 연대를 강화해야 합니다. 초등 스포츠 강사들은 지난 17년 동안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을 책임지며 단순히 운동을 가르치는 것 이상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의 체육교육 환경을 개선하고 교사들의 교육 효과를 높이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교 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한 인류학 객전화를 신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광주시는 지난 1월 광주교통공사에서 열린 교통분야 대시민 업무보고에서 막힌 것을 뚫고 끊어진 것을 연결하고 요금 걱정을 더는 교통환경 조성을 비전으로 3대 핵심 목표와 8대 중점 과제를 발표하고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9월이 되는 지금에도 교통대책에 대한 추측만 구성하고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빅골 노인 건강타운은 국내 최대 규모의 노인 복지시설로 이와 같은 방대한 이용자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중앙 집중식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구축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은 광주시의 안일한 행정의 민낯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핵심 대학인 전남대와 광주시가 글로컬 대학 선정에 또 실패했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지역 산업의 파트너십을 통해 함께 성장하는 지역 혁신, 생태계 구축이 핵심입니다. 경쟁력 있는 지방대학 육성, 청년 인재 양성,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주도적인 역할과 협력,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예산 확보나 행정 절차 이행 등을 이유로 일시 정지 상태이거나
설계마저 중단된 사업의 건수가 24건으로 40%를 넘습니다. 지금의 업무 분위기와 시스템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주무부서는 종합건설본부가 자기 사업을 대행하는 상하관계 부서로 인식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기획과 실행은 따로 하면서 발생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교육문화위원회는 지난 8월 28일 광주 실감 콘텐츠 큐브, 광주 e스포츠 경기장, 광주 콘텐츠 허브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실감 콘텐츠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점검하고 건의사항을 청취했습니다. 명진 위원장은 우리 지역의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을 현장 방문해 주요 성과를 직접 확인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번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며 향후 더 많은 지원과 협력 체계를 갖춰 광주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 CCTV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 및 미래 기술과 접목된 지능형 관제 시스템 현황을 점검했습니다. 위원들은 이어 5.18 민주화 운동 사적지가 있는 주남마을을 방문해 역사적 사실에 대해 청취하고 5.18 위령비에서 희생자들의 넋을 추모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는 또 지난 5일 영산강 황룡강 일원을 방문해 Y 프로젝트 관련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안평환 위원장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Y 프로젝트가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성공할 수 있도록 면밀한 감시를 통해 지역 발전을 견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 8월 29일부터 이틀에 걸쳐 각 기관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첫째 날 경제진흥 상생 일자리 재단, 신용보증재단에 방문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책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논의했습니다. 또 그린카 진흥원을 방문해 광주의 미래 산업을 이끌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만큼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둘째 날 광주 테크노파크와 헬스케어 로봇 실증센터를 방문해 미래 신산업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환경복지위원회는 지난 9월 3일 광주 자립지원 전담기관을 방문해 현장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최지연 위원장은 세상에 홀로서기 하는 청년들에게 자립지원 전담기관이 부모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자립지원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함께 노력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신수정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은 지난 9월 2일부터 이틀간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국회 광주의 날 행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고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의 신속한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신수정 의장은 지방자치 출범 34년째를 맞았지만 여전히 지방의회는 반쪽짜리 독립에 머물러 있다며 온전한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지방의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광역시의회는 또 지난 4일 제9대 후반기 정책 네트워크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각 분야에서 추천된 30명의 정책 네트워크 위원들을 위촉했습니다. 위촉된 위원들은 제9대 광주광역시의회 임기가 완료되는 2026년 6월까지 의회 운영, 행정자치, 환경복지, 산업건설, 교육문화 등 5개 분과에서 주요 정책 의제 개발과 연구, 자문 활동을 하게 됩니다. 어느덧 추석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족, 친지분들과 행복한 명절 보내시고 고향 가시는 길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제327회 임시회 의정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